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케어버스 송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500대 기업, 한국 500대 기업 매출 변화가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발표를 보고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시면 미래 투자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확실하게 생기실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련해서 어느 쪽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고민하셨던 분 오늘 제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총 매출액은 4,060조 2,43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년 3,283조 3,329억 원보다는 776조 9,109억 원 늘어난 23.7%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자, 매출은 늘었지만 반면 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9%가 줄었다. 기업 환경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아마 영업이익은 올해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지금 뭐 상반기 5월달까지만 보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그 5월 수출 부분도 10%대가 줄었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2분기까지도 기업들의 이 실적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자, 이번 500대 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하한선은 1조 3,086원으로 전년 1조 974원에 대비 19.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겼지만 500대 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이 무려 141개사나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국면을 봤을 때는 그나마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게 매출 1조 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영업이익이 준 부분은 아쉽지만 매출이 늘어야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그리고 이런 141개나 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자, 기업별로 보면, 자, 뭐 부동의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차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아차가 5위에서 3위로 2단계나 도약했다는 부분들, 현대기아가 2, 3위 포인트였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여기에 GX 칼텍스나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도 탑 10의 기업에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GX 칼텍스 같은 경우는 역시 석유 가격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신규 진입 기업과 탈락 기업들을 보면 신규 진입한 기업은 42개에서 1년 새 3개사가 더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면 포스코그룹에서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가 좀 올라왔다는, 특히나 장마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게 조금 저는 조금 놀랍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분할된 SK온,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SK온이 오히려 더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니까. 여기에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한국 마사의 배터리 소재 판매가 급격히 늘어 NF 등이 매출을 하면서 500대 기업이 신규 진입을 했다. 결국은 보시면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 포스코가 지금 그런 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쪽이 신규 진입한 케이스가 많았고, 이제 반면에 탈락한 기업들을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영주택, CJ, MDM 플러스. 자, CJ를 제외하고는 다 부동산 쪽입니다. 그리고 MDM 플러스도 부동산 개발 업체거든요. 이런 쪽이 1조 위야. 역시나 부동산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거 탈락을 했다. 정말 이런 분석을 보면 정말 어떤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어떤 쪽이 못 나간다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00대 기업에서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석유화학입니다. 그죠?
이 석유학은 여러분들 아시는 작년에 석유 가격이 계속 많이 올라 100달러 넘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격받으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유통, 뭐 자동차는 올해까지 잘 나가고 있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 꿈의 영업이익률은 10%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내려오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일조 기업 때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거. 자, 건설 건자재. 저는 건설 건자재가 이렇게 많은 줄은 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대거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7개사가 있었고, 그리고 IT하고 전기전자가 의외로 35개밖에 안 됐다는 거. 자, 이런 부분 조금 놀랐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IT 전기 전자 쪽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식음료 31개사 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금융 쪽에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보험이 29개사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융에 투자를 한다, 여러분들 보험을 하는 게 가장 맞다는, 은행이나 증권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보험 쪽으로 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생활용품, 서비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상승 기업 목록을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눈에 띄는 게 기아차입니다. 그죠? 5위에서 3위로 올라오면서 특히나 현대차 다음으로 지금 기아가 3위를 했다. 현대 기아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이번에 뭐 대우조선 해양대 인수를 했고 올해도 아마 발표해서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 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메리츠 증권이 32에서 8위로 올랐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지금 연체율이 10%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순위가 대폭 좀 하락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첫 번째 진입을 했다는 거. 자, SK도 지금 벼먹어 있다는 거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이 중토건을 보시면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거든요. 지난해 대우건설이 이 인수를 하면서 많이 밀어줬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11조 1,065억 원으로 전년 1조 7,675원 대비 528.4%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326위에서 75위까지. 자, 그리고 2차 전지의 대표적 회사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383위에서 149위 상승. 그리고 뭐 삼바가 전 삼바가 이렇게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삼바, 대성산업, 하나에너지, 한국 하이저제약 등등이 100계단 이상 상승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순위가 내년에도 올라갈 기업, 자, 뭐 올라가진 않겠지만 3위에 계속 포진할 기업 기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메리츠증권은 저는 뭐 PF 때문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도 순위. 자, 하나은행, 뭐 중흥토건 이 두 분들은 저는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리고 에코프로 BM, 삼바, 뭐 하나에너지 이런 쪽은, 그래 한국 하이저제약 같은 경우는 좀 순위가 올라가는. 왜냐면 한국 하이저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100개다 이상 상승했다. 특히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계속적인. 그리고 삼바가 이제 저는 점점 해서 10위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락기업 목록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8위에서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는, LG화학이 뭐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회사가 분리되면서 배터리 쪽으로 더 많이 가겠다는,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 순위가 내년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되고, 가장 좀 의외했던 게 현대모비스였어요. 현대모비스가 10위권을 바뀌었다. 아니, 현대기아는 잘 나가고 있는데 모비스는 오히려 10위권 밑으로 내려갔다. 이번 부분들은 친환경 쪽에서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현대기아가 현대모비스를 확실히 더 키우냐, 그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순위가 더 떨어지느냐, 이런 쪽이 좀 보이고요.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희성총매입니다. 앞서는 많이 올라간 건 증흥토건인데 반대가 희성총매인데 이 희성총매도 자동차 총매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희성총매가 이제 구 LG 쪽이라 보시면 뭐 기업은 탄탄합니다. 또 희한하게 LG 쪽인데도 자동차 총매 이 관련 쪽이고 지난해 매출이 1조 3,160원에서 전년 3조 2,794억보다 1조 9,634억이 하면서 거의 만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순위도 119에서 진짜 턱걸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총매 관련 부분은 계속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희성총매는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순위가 밀린 것도 뭐 SK는 분리 이런 쪽 때문에 내려왔고 뭐 단독으로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자, 그리고 코론 글로벌도 순위가 많이 내렸고, 자 보시면 한국금거래소 3M, 희성PM텍, 서울주택공사, 데이웨이트, 신영증권, 이베스트증권, 포스코홀딩스 등등이 100단계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한국금거래소 3M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순위가 100계단 이상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나머지 쪽은 솔직히 쉽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상승 하락적으로 보시면 계속 성장 기업과 좀 내려오는 기업들, 뭐 반도체가 아직 변수기는 하지만 하반기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역시나 투탑은 H전지와 현대차,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런 쪽 기업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삼성전자, 현대기아 세 기업 중에서 뭐 여러분들 워낙 우량 회사들이니까 어떤 것을 투자할지 고민이 되실 건데 제가 확실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뭐 부동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8위고 기아차가 시가총액 9위. 현대차는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낮았고 기아는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서 제가 처음에 이 500대 의 매출 변화를 보시면 삼성전자 매출이 보면 302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매출이 보면 142조, 그리고 기아차 매출이 86조이죠. 그러면 자 삼성전자 확 빼고 현대기아 합치면 228조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삼성전자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매출이 좀 덜 나오고 올해는 아마 이 부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86조예요. 그죠? 근데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현대 다른만 본다 그러면 매출 반토막인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140조 120조, 140조, 150조 많게는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44조밖에 안 돼요. 오히려 기아차는 매출이 86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36조가 되었다. 이 얘기 이제 시가총액만 판단해서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가 너무나,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2배에서 3배 정도는 시가총액을 갖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일정 기아차에 같다고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가장 너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 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두고 이 종목을, 이 투자 종목을 상승할지, 그럼 들고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대한민국 넘버 1위 기업은 삼성전자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현대차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라면 현대차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500대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많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